착한 사람이 오히려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베풀수록 주변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하고 지쳐갑니다. 과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느 날 문득 고단함을 견디다 못해 땅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잃기도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막상 뚜렷이 떠오르는 이가 없어 난처함을 느낀다. 반대로 누군가는 주변에 분명 소중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게 민망하거나 꺼려져서 한참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친구 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착하다는 말을 듣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본인은 억울함을 곱씹고 있을 수도 있다. 남들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도 딱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여길 때 마음에 섭섭함이 쌓일 수 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냉정하게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싶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는 이른바 강한 모습이 주목받는 것 같으니 어쩌면 그 편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조건 이기적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철학자는 진정한 지혜가 인간관계의 협력을 통해 발휘된다고 보았다. 그 말은 착한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 모두의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옳고 나쁜지를 이분법적으로 잘라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잠깐이라도 남에게 기대야 할 때가 생기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기대어 쉬는 때도 생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살핀 책이 있다. 2013년에 나온 기브 앤 테이크다. 저자는 사람의 관계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즉, 테이커와 기버, 그리고 매처다. 테이커는 말 그대로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기버는 먼저 주는 것을 즐기면서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손길을 내미는 유형이다. 매처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공정함을 추구한다.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을 관통하는 통찰이 담겨 있다. 책에서는 테이커가 이익을 챙기는데 능숙하다고 말한다. 한정된 자원을 남들보다 더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는 세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버는 남을 돕고 나서 얻는 기쁨을 중시한다. 따라서 소위 호구처럼 보일 위험도 있다. 매처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되 받은 호의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갚으려 애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주고받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편이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흥미로운 점은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사람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이 모두 기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꽤 역설적으로 보인다. 어떤 기버는 주변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모든 것을 퍼주다가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무너질 때가 있다. 반대로 어떤 기버는 사람들의 진심을 얻어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놀라울 정도로 높이 도약한다. 두 유형 모두 기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게 될까? 책에서는 그 차이를 기버가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느냐 아니냐로 설명한다. 즉, 내 시간과 자원을 어느 정도까지 나누고 어느 지점에서는 단호히 선을 긋는지 그런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베풀기만 하면 남들은 그 기버가 마땅히 그해야 한다고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기버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착한 성격 때문에 힘들어진 사례가 괜히 많아진 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착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고, 차라리 테이커로 사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테이커의 길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테이커는 처음에는 빠르게 성과를 올릴 수 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은 테이커의 진짜 얼굴을 알아채면 점점 그를 외면하기 시작한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매처적이어서 배신을 당했다 싶으면 다시 배신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테이커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추락하기도 한다. 그래서 매처들은 테이커와 기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 기버에게 받은 호의는 반드시 갚으려 하지만 테이커가 이익만 채가려 하면 바로 응징하려 한다.
기버가 매처들과 어울리는 경우에는 서로 상부상조가 잘 이뤄지기도 한다. 기버가 베푸는 선의를 매처가 고마워하며 돌려주면서 둘 다 이득을 보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기버가 테이커를 만나면 종종 극심한 소모전을 겪을 수 있다. 착함을 이용당해 피곤해지기 쉬운 까닭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애초에 나서서 돕길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과업을 떠맡고 있기도 하다. 무심하게 그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막상 일이 잘 끝나면 자기 공만 내세운다. 나서서 전부 뒤처리를 하던 사람은 정작 평가나 보상에서 소외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기버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버가 무조건 피해를 본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필요는 없다. 책에서는 꾸준한 자료와 사례를 들어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기버가 많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그 기버들은 무작정 다 내어주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 자신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테이커의 작전에 쉽게 말려들지 않는다. 또 자신이 베푼 도움만큼의 지지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전략으로 티포텟이 소개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서 유래된 아이디어다. 간단히 말해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책에서는 여기에 약간의 너그러움을 더해보라고 조언한다. 처음에 상대가 배신하더라도 그게 과연 일시적인 실수인지 지속적인 악의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 번쯤은 가벼운 실수였다고 여겨지면 다시 협력하는 손을 내밀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배신이 반복되면 그때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다. 이를 현실에 접목하면 기버라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니게 된다. 착함을 유지하되 배신을 눈감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이어가려면 이기심을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그 무엇을 기버의 정신에서 찾는다. 다만 늘 강조되는 포인트는 기버가 나 스스로를 보호할 방책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되고 만다. 모든 걸 털어주는 순간 내 체력과 자원은 소진된다. 그러면 누구도 진정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버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 기버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괜히 착한 게 나쁘다고 단정짓는 시선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착한 사람이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어느 순간 배려가 당연시되어 버리면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할까 두렵다는 심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꽤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 남에게 베풀 때도 이것이 나를 파괴할 만큼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시간을 내어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내가 해야 할 일마저 마비될 정도라면 적절히 조절한다. 그런 태도는 종종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버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준다. 만약 모든 요청을 거절 없이 처리하려 한다면 결국 번아웃이 찾아와 누구도 돕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매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기버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자신의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처는 세상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있으니까. 기버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스스로 무너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매처와 기버가 적절히 연대하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기버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매처가 그 기여를 잊지 않고 적절히 돌려주려는 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반면 테이커들은 기버의 선의를 길게 활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테이커가 누리는 이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매처들과 기버들이 협공을 가하기 때문이다. 어떤 테이커가 단기간에는 돋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서 소외된다. 이는 조직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초반에는 성과를 높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약 테이커가 계속해서 주변을 착취한다면 남들은 그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한두 번은 참아주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매처들은 빠르게 문제를 파악한다. 테이커가 남이 제공한 아이디어나 자원을 자신의 성공처럼 포장한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협력하려 하지 않는다. 기버들도 어느 시점에서 선을 긋는다. 그렇게 되면 테이커는 더 이상 얻을 자원이 없어지고 결국 스스로 몰락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테이커, 기버, 매처라는 구분이 꽤 의미 있다. 물론 실제로는 한 사람 안에 여러 면이 뒤섞여 있을 수 있다. 때론 누구나 테이커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기버처럼 베풀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향을 살펴보면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살아가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책은 조직 안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고 늘 받기만 하는 이가 있다. 이런 관계가 길어지면 결국 주는 쪽이 지치거나 받는 쪽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버가 적절한 선에서 한계를 표현하고 상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다. 어떤 철학자는 말한다. 인간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실제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부탁을 주고받는다. 어떤 부탁은 사소해 보이지만 모여서 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 예컨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도 어느 경우에는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다. 반면 그런 작은 부탁마저 쌓여서 기버에게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매처들은 그 중간지대에서 받은 호의나 도움에 대해 갚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기버와 만나면 좋은 협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혜택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쌓이면 좋은 평판이 형성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테이커는 단순히 나쁜 존재일까? 책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테이커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단 남보다 먼저 가져가야 한다고 학습했을 수도 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을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은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테이커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이커가 불리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테이커는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변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두 번은 속여 성공할 수 있어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매처나 기버들이 등을 돌린다. 특히 매처들이 반감을 품으면 테이커의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보복당할 수 있다. 그 결과 테이커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기도 한다. 기버가 높이 오르는 이유는 신뢰를 탄탄히 쌓기 때문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그 기버에게 감사하고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쌓인 지지는 위기 상황에서 크게 발휘된다. 기버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도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버가 많은 자원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자원은 단지 돈이나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을 모으는 힘을 말하기도 한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나는 테이커인가, 기버인가, 매처인가, 혹은 그중 어느 부분이 더 강한가? 생각보다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호의를 받는 게 어색하고 무조건 남을 먼저 돕는 일만 추구한다면 언젠가 체력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또 테이커처럼 남에게서 모든 이익만 빨리 뽑아내고 싶어 한다면 언젠가는 주변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매처라면 모든 걸 공평하게 맞추고 싶어 할 것이다. 그건 좋은 태도다. 다만 때로는 기버처럼 살며 더 크게 베풀어 보는 것도 삶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너는 언제나 공평함만 따지는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그렇게까지 양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파격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실제로 회사에서 매처와 기버가 만나면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기 쉬워진다. 기버는 아이디어, 공유에 후하다. 매처는 그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기버가 잠시 어려움에 처하면
매처는 그 도움을 돌려주려 애쓴다.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면 기업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기도 한다. 반면 테이커가 끼어들어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가로채려 하면 모두가 곧바로 알아채고 응징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건 착함을 지탱하는 힘이 있을 때, 즉 기버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필요한 순간에 방어해낼 수 있을 때 의외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착함을 버리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홀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인생은 장기전이다. 테이커로서의 이 점이 언젠가 사라지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남들이 힘겹다고 도움을 청할 때 무조건 다 들어주기보다는 내 상황과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와 동시에 남이 내게 베풀고자 할 때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보라고 조언한다. 받는 걸 서툴러 하는 기버들이 많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한 게 죄라는 말을 떠올린다. 사실 착함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나를 존중해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가 받는 걸 미안해하는 태도 때문에 지쳐버리는 것이다. 한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존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남을 돕고 착해 결국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기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존중이 필수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억지로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다 보면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고 언젠가는 원망이 커져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기버가 자기를 지키면서도 남을 돕는 풍요로움을 느끼려면 내가 기꺼이 줄 수 있는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남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남이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2시간만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그렇게라도 해야 기버가 장기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시간을 계속 늘린다면 내 삶이 불균형해져 결국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테이커, 기버, 매처의 개념을 현실에 녹여보면 작은 예시들이 떠오른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유독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학생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물만 챙기려 하는 학생도 있다. 대개는 이를 본 사람이 분개하여 마냥 착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조직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평가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기버가 지친다. 하지만 이렇게 지친 기버가 제대로 된 자기 보호 전략을 갖추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회사 내에서 팀장이 기버인데 동시에 자기 요구도 정확히 말할 줄 안다면 구성원들이 그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모두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그 팀장은 구성원들에게 아낌없이 피드백과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팀장의 선의를 악용하려 들면 즉시 경계선을 설정한다. 이런 패턴이 자리를 잡으면 기버가 단단한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 주변에도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이들이 있다. 혹시 그중 몇몇은 실제로 계속 베풀다 지쳐버린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부탁을 받아온 끝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사람들을 피하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 책은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을 알려준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오랜 기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겨서 남을 돕고 또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너무 미안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것도 의외의 문제다. 기버는 일반적으로 받는 걸 서툴러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황이 꼬이기도 한다. 상대가 베풀어주고 싶어 해도 기버가 괜찮다며 자꾸 손사래를 치는 경우다. 결국 남들은 기버가 정말로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 여길 수도 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기버가 실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기버라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 말고 손을 내민다.
어쩌면 마음 한편이 부끄럽거나 미안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보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기버에게 많은 것을 받았던 이들은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할 테니까. 이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흐름이 잘 형성되면 기버가 사회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위치를 잡게 된다. 철학자들은 공정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랑을 강조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에 결국 기버의 힘이 더 크다고 말한다. 다른 학자는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테이커가 유리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공정거래를 중시하니 매처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브 앤 테이크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 삶은 이 세 가지 시각이 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이야기도 새롭게 보이게 된다. 예컨대 동네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먼저 웃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걸 볼 수 있다. 어떤 손님은 그 웃음을 반갑게 받아주며 단골이 되고 다른 손님은 그 상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억지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상인이 스스로 선을 지키고 억지 요구에는 웃으면서 거절할 줄 안다면 그 호의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반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정작 자신이 힘들 때 손님들이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착해야 하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나,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절묘한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착함을 유지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받는 것에도 익숙해지는 태도를 배우는 쪽이다. 이렇게만 해도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길게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어떤 날은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배려만 하는 사람이 혹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책을 떠올리며 혹시나 스스로 테이커처럼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리하게 베풀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본다. 만약 다가오는 요청마다 기버가 전부 답해주다 지쳤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매처적 태도로 일정 부분은 맞대응하고 내 시간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 이렇듯 관계는 고정되지 않는다. 사람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번 무리하게 베풀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역할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이 일까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상황을 보호할 줄 알아야 이후에 더 크게 도울 수도 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 책에서 말하듯 기버는 남이 손 내밀면 열심히 도와주면서 자기 스스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맘몰래 고통을 숨기려 한다. 혹은 남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에서는 기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도움을 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기버는 내 고민을 털어놓고 주변의 조언이나 지지를 구할 줄도 안다. 결국 기버와 매처와 테이커의 이야기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신뢰와 배려와 이익이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누군가가 소리 없이 착취만 하려 든다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 응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베풀고 그 마음을 이어간다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도 적절히 보호한다면 오래도록 배려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다. 다양한 철학자나 심리학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겨왔다. 세상에는 오로지 힘센 자만 살아남는다는 관점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더 깊은 존경을 받는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논쟁을 간단히 정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둘 다 중요한 면이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모두 갖추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남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반면 남을 돕는데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부탁이 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기버라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 순간에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스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옆집 이웃,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길에서 만난 짧은 인연까지. 각 관계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면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매처인가가 새삼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혹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또다시 거절 못하고 모든 걸 떠안아버린 건 아닌지,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인간관계의 맥락을 다시금 되살피게 만든다. 기브 앤 테이크는 거창한 철학을 말하기보다 일상 속의 태도를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착함을 허투루 여기는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면 기버 스스로가 때때로 이빨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가 내 선의를 함부로 짓밟으려 든다면 굳이 그걸 감내할 필요가 없다.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된다. 그러면 상대는 불쾌해할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다. 내 시간과 정성이 한없이 쏟아질 수 있는 우물은 아니지 않은가. 이처럼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남에게 다정함을 베푸는 일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책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버들은 한계를 잘 설정해두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곤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버에게 해주는 배려도 감사히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자리를 잡는다. 반대로 테이커들만 모인 환경은 갈등이 잦다.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눈치 싸움을 벌이다 보니 정작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줄어든다. 테이커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언제라도 배신당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만 남고 협력의 장점은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 파벌 싸움이나 이익 다툼이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가 침체할 수 있다. 매처들의 세상은 어떨까? 주고받기가 깔끔해서 어느 정도 질서는 잡히지만 기버와 만나야 비로소 더 폭넓은 시너지가 나온다. 매처는 기버가 만들어내는 넉넉함에 감탄하고 기꺼이 보답을 하려 한다. 그래서 둘의 조합은 서로를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도 한다. 한쪽이 더 많이 베풀었으면 다른 쪽이 나중에라도 갚아주려 하면서 관계를 지탱한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생각보다 단단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버가 지치지 않고 오래 베풀기 위해서는 매처들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커를 조심해야 한다. 테이커는 기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결국 기버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기버는 테이커를 향한 경계심을 갖고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고 판단되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책은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부딪힘을 비교적 간단한 틀로 분석해낸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셋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틀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착하면서도 단호해질 수 있는 방법, 이익을 챙기면서도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고받는 균형점을 찾는 습관 등을 배워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단순히 머릿속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대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요구를 해올 때 나는 이 요구가 나의 건강과 시간을 심각하게 빼앗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편 상대가 나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면 왜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혹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한다. 내가 받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좋아질 때도 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돌아간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선뜻 손 내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동시에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야말로 기버의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다. 남이 예상 못한 호의를 베풀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때가 많다. 그러다가도 기버는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면 담담하게 선을 긋는다. 그 균형감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버는 더 오래 버티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테이커에서 매처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처였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중요한 건 한 번의 결심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판단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테이커처럼 굴었음을 반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리하게 베풀다 나 자신을 잃을 뻔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결국 우리는 매일 다른 이들과 맞닿으며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결정한다. 기버로서 주고받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단기 이익에 매달릴 것인지, 혹은 그 둘 사이를 조절하는 매처의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 살다 보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착한 척하는 말을 하면서 뒤로는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참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든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버가 자신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주변에는 기버를 존중해주는 매처들이 있으니 굳이 테이커에게 끌려다니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철학자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가장 오래 간다고 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결국은 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말에 비춰보면 기버가 되고 싶다면 그 베풀미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오래 갈 것이다. 내 시간을 모두 소모하고 심적으로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베풀미라면 언젠가 회의감에 빠진다. 그래서 꾸준한 조절과 관찰이 필요하다.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마주친다. 어떤 사람은 작게나마 내게 베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사도 없이 가져가려 한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고민하는 것도 인간의 성장 과정이다.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버의 길을 선택하거나 혹은 매처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의 숲을 헤치며 살아간다. 다만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 혹시 저 사람은 테이커가 아닐까? 혹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기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다시 상기하게 된다. 그 모든 과정이 어찌 보면 인간답다.